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맡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커뮤니티 행사에 와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커뮤니티 행사에서 발표해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 앞에서 발표해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제 소속된 팀이 WWSO라고 해서 AWS 내에서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팀이 어떻게 저희 서비스들을 개선해서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비즈니스 석세스를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저희 제품을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키노트 세션에서 저에게 이제 약 2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때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그리고 AWS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들을 개선해 나가고 고객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목을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처음에 이제 세션을 요청했을 때 제가 작성했었던 내용이었고요. 세션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줄이다 보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I 파워드 웹 서비스로의 전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정도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 파워드 웹 서비스로 되기 위해서 되게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주요 고객들, 특별히 이제 포춘 500대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기여를 하고 있고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쿠버네티스나 에이젠틱 AI,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인프라, 그리고 최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일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AI 퍼스트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시키는 형태의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스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예제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키노트에서 재성님께서 얘기하셨던 포머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가 AI 퍼스트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앤디 제시의 주주 서한에서 AI가 되게 중요한 변화고 앞으로 AI에다가 모든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WS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는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 5년 전부터는 오픈 소스에 대한 투자들도 계속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뭐 카펜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리인벤트 때 저희가 이제 발표할 ACK나 쿠로 같은 서비스들도 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AWS의 서비스의 근간은 사실 EC2였고, EC2에서 S3 그리고 VPC로 이어지는 인프라 서비스 위주다 보니까, 사실 제너레이티브 AI라든지 에이젠틱 AI 시장에서는 AWS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이제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5년도 이제 주주서한을 앤디 제시가 발표할 때, 그 주주서한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존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뭐 확실한 청사진이 제공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AWS는 에이젠틱 AI에 되게 진심이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에이젠틱 AI 기반의 웹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어느 벤더보다도, 심지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AWS의 AI 퍼스트 전략은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제공한다라는 게 AWS의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델을 배포하고 튜닝하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싶은 고객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고객은 그냥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서 파운데이션 모델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싶으신 고객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고객은 그냥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 아주 가벼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그냥 에이전틱 AI로 개발하고 싶으신 고객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다 이거 관심 없고 그냥 그거 가져다가 써서 빠르게 그냥 프로토타이핑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해보고 싶은 고객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카탈로그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AWS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확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개발 속도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들을 더 다양한 형태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틱 AI가 처음 나오고 나서 많은 시장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신 기사들에 보면은 오픈 AI가 뱅크럽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들도 꽤 나오는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AI에 투자된 비용만큼 아웃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적화된 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도 강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AWS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제시 같은 경우에 저희 아마존의 이제 사장님이시죠. 여기서는 인터넷 개발 이후에, 인터넷의 발명 이후에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장 임팩트가 큰 그런 변화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만 $1,000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도 더 큰 금액이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는 AI 인프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내역들은 보통은 이제 실리콘, 이제 전용 실리콘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튜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다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그라비톤도 있고요, 인퍼런시아도 있고, 트레이니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매우 높은데,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컴퓨팅 인프라에 더해서 하드웨어도 이제 더 최적화해서 로우 레벨 레이턴시,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이제 10페타바이트, 초당 10페타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는 백본망과, 그 다음에 10 마이크로세컨 단위의 초저 지연을 이제 달성을 해서, 예전에 GPT-4 레벨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때는 한 달이 30일이 걸렸다면 3일 안에 끝낼 수 있게끔 네트워크와 컴퓨팅 파워를 대단위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는 사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WS가 이렇게 대단히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같은 엔트로픽 같은 회사에다 투자를 하면서, 엔트로픽에도 올해 80억, 결국엔 추가 투자를 해서 $80억 투자하게 되면서 AWS가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가장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AWS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접근 방법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WS 서비스를 보면 사실 뭘 사용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뭔가 개발을 해보고 싶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는데, 세이지 메이커를 해야 되나요? 베드락을 해야 되나요? 에이전틱 코어를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EKS를 해야 되나요? ECS로도 할 수 있다던데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로드의 패턴, 그리고 어떤 것들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 선택지를 다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AI 전환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면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뭐 컴포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뭐 릴라이어블한 데이터베이스로 바꾼다, 이런 형태의 접근이었다면, 지금은 AI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AI를 사용해서 최적화하고, 그리고 또 이 AI를 더 최적화해 가지고서 나를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접근이 AI 전환의 패스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의 전환, 그 다음에 인프라 기반의
AI 전환,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가지고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접근들, 이런 것들이 패스웨이고, 이후에 이 세션 이후에 이제 제가 관련된 내역들은 이제 공유를 드리겠지만, 거기 들어가시면 AWS가 제안하는 이런 현대화 패스웨이들에 대한 내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접근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관리형 서비스를 쓸 거냐,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최적화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를 쓸 거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서비스를 써서 나는 AI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한다면, 베드락 파운데이션 모델 API를 사용하시거나 에이전틱 코어를 이용하시는 형태로 해가지고서 서비스를 바로 투입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지 제네레이티브 AI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관리하고 스케일링하고 하는 것들에 더 이상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하시고 그 AI의 케이퍼빌리티를 사용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도 되게 중요하고, 인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도 더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서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을 보면서도 토크닝과 세션 베이스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튜닝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더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이지메이커와 하이퍼팟 그리고 EKS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과 CNCF의 오픈소스 도구들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서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서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그 베드락을 사용해 가지고서 그냥 에이전틱 AI만 집중하고 협업, 워크플로우, 자동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접근 방법과,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인프라 레벨에서 AI를 프레임워크로 제공하는 형태의 접근들을 나눠서 에이전틱 AI 주요 성과 지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특별히 에이전틱 AI만 집중해서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은 업무 자동화에서 90% 이상의 복잡했었던 업무들이 훨씬 더 단순화됐다 이야기하고, 응답 시간 단축도 거의 100% 2배 가까이, 그리고 의사 결정 속도도 매우 빨라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세션, 키노트 세션 제목하고 시놉시스 작성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일이 많고 집중하지 못하면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너레이티브 AI가 있어서 내가 어떤 청중들에게 어떤 주제로, 어떤 제목으로, 어떤 키워드로 발표하고 싶어, 제목하고 시놉시스를 좀 제안해줘, 그러면 막 제안을 해주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그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허황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에이전틱 AI들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아이디에이션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접근들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들, 특별히 AWS에서는 아마존 Q 디벨로퍼와 여러 가지의 MCP 서버들, 그 다음에 킬로 IDE가 이렇게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에이전틱 AI 도구로 최근 들어서 많이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00의 투자는 이런 개발자 생산성 도구 생태계를 이제 확장하고 개발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킬로 ID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 생산성이 3배에서 5배 정도 빨라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제 보안 이슈들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AWS에도 저희도 이제 핸즈온 코딩 같은 것들을 할 때 샘플 코드를 작성할 때도 되게 보안 레벨을 높여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단순 테스트 용도로 배포를 할 때도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그니토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 메커니즘을 다 붙여야 되고 앞에 방화벽 설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테라포밍을 하거나 IAC를 하게 되면 코드도 복잡해지고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이전틱 AI에게 시키게 됩니다. 간단하게 배포해가지고서 관리해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에이전틱 AI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합니다. 특별히 아마존 Q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클로드 소넷 버전 4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뭐 이후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뭐 오퍼스까지 만약에 쓸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킬로 ID도 클로드 소넷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되게 스마트하게 돌아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전에 이제 설명 주셨던 MCP 서버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틱 AI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 SA이다 보니까 그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코드를 해서 만들죠. 근데 워낙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포모가 일어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VLLM으로 올리고 요게 라이트 LLM으로 모델 어웨어 라우팅을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최적화하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성해 주세요 라는 것을 에이전틱 AI 한번 시켜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에이전틱 AI는 일단 제 AWS의 계정이 접근할 수 없겠죠. 그리고 AWS의 계정에 접근하더라도 EKS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EKS와 AWS 계정은 테넌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EKS 안에서도 거기 돌아가는 설정들은 다 다른 컴포넌트,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 다른 권한을 갖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배포되어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는 라이트 LLM 앞에는 ALB가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드 밸런서라는 VPC 구성까지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큐리티 그룹 설정도 봐야 되겠죠. 그때 AWS의 MCP 서버, 코어 MCP 서버와 AWS의 EKS MCP 서버, 그 다음에 AWS의 그 더큐먼트 MCP 서버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제 뭘 하게 됩니까? AWS의 모든 공식 매뉴얼을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요. AWS의 모든 난리지 베이스에 다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 계정에 제 프로파일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돼서 EKS와 VPC와 시큐리티 그룹을 다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글자가 보이네요. EKS 클러스 상태를 확인하고 라이트 LLM의 AI 게이트웨이 구조를 LLMD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CP 서버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EKS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kubectl 명령으로 파드와 노드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라이트 LLM 컨피그레이션을 다 가져와 가지고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LLMD에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와 설정 파일들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IAM 설정까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는 것처럼 이 코드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스캐폴딩을 얘가 다 해가지고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해가지고서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제가 최소한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한순간에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노트 세션 끝나고 점심 식사하실 때 AWS MCP 서버와 그 다음에 사실 또 꼭 키로가 지금 베타 프리뷰라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는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키로랑 비슷한 게 VS 코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존 큐를 이용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AWS MCP 서버를 연결해 가지고서 이런 제가 했었던 모든 작업들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어 MCP 서버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시작하시면 되고 코어 MCP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롤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야.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전문가야 라고 딱 해주면 거기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필요한 서비스들 EKS, ECS 그 다음에 피치 서버라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커스텀 이미지 만드는 서버까지도 다 접근할 수 있게 돼서 여기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대로 코드를 다 짜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줍니다. 나는 서버리스로 할 거야. 난 다 람다로 할 거야. 그러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true로 딱 해주신 다음에 롤을 그렇게 주시면 람다로 다 만들어서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저희 AWS가 포춘 500 고객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테스트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고 그 캐리어, 그 에어컨 만드는 회사라든지 PGA 투어 이런 회사들은 사실 IT 백그라운드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이전틱 AI를 이용해 가지고서 시스템을 예측 유지 보수로 다운타임을 극적으로 줄이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 경기 분석 정확도를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IT,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를 통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 내부에서도 AI 퍼스트를 다양한 형태로 전환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프로젝트만 1000여 개가 됩니다. 그 지금 설명해드렸던 3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거의 모든 업무가 다 에이전틱으로 바뀌는 해가 바로 2025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2025년에서 이제 2027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AWS는 모든 개발자가 모두가 AI를 쉽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여기 함께 참석하시고 오늘 행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AI 퍼스트로 전환하는 시점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노트의 핵심은 어쨌든 인터넷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 가장 이제 커팅 엣지 기술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행사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AWS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의 이제 새로운 에이전틱 서비스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